안녕하세요. 비레베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앞에 보신 영상은 저희 집 근처의 밀밭 풍경인데요.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의 주택가이기 때문에 가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밭이랑 숲을 지나서 빵을 사러 가곤 하는데요. 모쪼록 시원한 밀밭 풍경 보시고 잠깐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로만 슈말의 토레이 브러쉬 리뷰에 이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른 붓을 리뷰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조색카드 영상을 보시고 사용하는 붓이 궁금하시다는 분이 종종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조색 작업에 사용하는 붓을 소개해드리고 또 연관된 다른 붓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내돈내산이고요. 광고성 영상이 아니라는 점 미리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작업에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붓은 바로 이 붓인데요. 이 붓은 라파엘의 소프트 아쿠아 시리즈 붓이고 이 붓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붓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붓이 모두 이렇게 붓대가 짧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목브러쉬 형태로 붓대가 조금 더 긴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짧은 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저는 이 붓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붓대가 좀 짧아서 불편한 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손에 익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붓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분모가 인조 다람쥐 털이라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요. 또 붓의 분모의 커팅도 이렇게 굉장히 사선이 경사가 급하게 커팅이 되어 있는 형태라 물감을 흡수를 시키면 분모가 굉장히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정교한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붓이고요. 사실 이 붓을 알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붓인데요. 같은 라파엘의 소프트 아쿠아 시리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휴대용 형태의 붓입니다. 이 붓도 마찬가지로 인조 다람쥐 털인데요. 이 붓을 처음 사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분모의 탄력이 정말 좋습니다. 또 이 붓도 이 붓과 마찬가지로 분모의 커팅이 굉장히 사선이 급하게 되어 있어서 분모가 한 8호 정도로 그렇게 가는 붓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교한 작업도 가능한 그런 붓입니다. 또 보시면은 붓대가 이런 무광 까만색인데 여기에 로즈 골드색으로 캡을 만들고 또 이렇게 각인도 로즈 골드색으로 해서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요.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캡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야외에서 붓을 사용하시고 붓이 좀 젖은 상태에서 캡을 닫는다고 해도 약간 공기가 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좀 덜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붓을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조색 작업을 하려고 이 붓을 또 하나 장만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붓을 가지고는 조색 작업만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땐 또 어떤 느낌의 붓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이 붓을 하나 더 사서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사용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같은 라파엘의 소프트 아쿠아 시리즈 중에 이런 형태의 붓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붓은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 붓만 목브러쉬 형태가 아니고요. 또 분모의 형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라운딩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뾰족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붓대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가 조금 통통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 붓 모두 라파엘의 소프트 아쿠아라는 시리즈의 붓인데요. 조금 이상한 점은 분모의 사용감이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아까 이 휴대용 붓이 분모가 굉장히 탄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치 고무처럼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나머지 두 붓은 그 정도의 탄력감은 없고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세 개가 다 인조 다람쥐 털이기 때문에 흡수력은 모두가 다 좋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붓을 사용을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색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붓부터 한번 사용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감을 충분히 흡수를 시키면은 분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굉장히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정교한 작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그런 붓인데요. 우선 가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는 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가는 선에서 한번 두꺼운 선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 정도까지 굵기 표현이 가능하고요. 한번 굵은 선만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끝까지 무리 없이 물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붓을 눕혀서 사용했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흡수력은 굉장히 역시나 좋은 편입니다. 스트로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나뭇잎 스트로크도 붓끝이 굉장히 뾰족해서 잘 되는 편입니다. 예, 잘 되는 편이죠. 이번에는 이 휴대용 붓의 사용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붓에 비해서 분모가 조금 더 굵은 편입니다. 한 호수 차이는 8호, 6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붓도 아까 그 붓과 마찬가지로 물감을 흡수를 시키면 분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뾰족해집니다. 가는 선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예, 호수는 이 붓이 훨씬 두꺼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선은 이 붓이 더 가늘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번에는 가는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붓의 호수 차이가 여기서 보이죠? 이번에는 두꺼운 선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붓도 흡수력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붓을 눕혀서 사용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좀 갈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흡수력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로크 보여드릴게요. 이 붓도 분모가 굉장히 끝이 뾰족해서 이렇게 나뭇잎 모양의 스트로크가 표현이 잘 되는 편입니다. 잘 되죠? 예, 마지막으로 일반 붓 형태의 소프트 아쿠아 시리즈 붓 사용감도 보여드릴게요. 이 붓은 상대적으로 분모가 가장 가는 편이고요. 차이점은 이 분모의 커팅 형태가 조금 더 라운딩화 되어 있습니다. 가는 선을 표현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렇게 분모에 물감을 먹였을 때 끝이 조금은 덜 뾰족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는 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약간 주저주저 하면서 가는 선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확실히 조금은 더 두껍게 가는 선이 표현이 되네요. 이번에는 가장 가는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두꺼운 선의 표현이 잘 되는 편이네요. 이번에는 그냥 두꺼운 선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 두꺼운 선은 표현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흡수력도 좋고요. 예, 이번에는 눕혀서 사용하는 사용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호수가 작아서 그런지 눕혀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로크 한번 해볼까요? 예, 스트로크는 분모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예, 표현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라파엘의 세 종류의 다른 소프트 아쿠아 시리즈 붓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사실 분모의 굵기가 다 각각 달라서 굉장히 예리한 그런 비교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냥 사용감 정도만 익히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붓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조만간에 제 플레이리스트 원데이 원컬러 드로잉 옐로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림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 영상 댓글란에 그림 영상 링크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